바람에 강하다, 그 다음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부자재를 좋은 걸 쓰고 QC를 잘했다. 사이즈가 좀 커죠. 이것저것 그 부착물들을 제가 안에다가 다 넣어서 갖고 왔거든요. 자, 위켄트립의 에어 텐트입니다. 모델 V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크기는 한 6m 정도 되는 쉘터입니다. 폴대가 에어폴이 2개가 들어가고 중간에도 하나 뼈대가 들어가요. 그리고 양 끝에 팩다운하면 끝나는 구조인데, 제가 설치하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위켄트립의 그 홈페이지를 보고 참고를 했거든요. 아마 금방 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에는 에어펌프가 있는데 날씨가 이 수동 펌프를 할 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어펌프도 하나 챙겨서 왔습니다. 자, 방금 이렇게 꺼낸 것들이 옵션들입니다. 자, 이 하나하나가 포장이 되어 있고 위에 팩이 이제 뭔지 설명이 다 적혀 있거든요. 이거는 레인플라이, 오늘은 안 써도 될 것 같고, PVC 도어, 그러니까 TPU 창. 이 TPU 창도 좀 가벼운 PVC 소재로 된 것 같아요. 그라운드 시트도 안 쓸 거고, 저는 그라운드 시트를 어지간하면 안 쓰는 스타일입니다. 요거는 딱 보니까 이너. 자, 이렇게 해서 옵션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본품. 자, 본품 안에는 펌프까지 다 들어있어요. 굉장히 큼직한, 어마어마하게 큰 가방. 가방이 커야 돼요. 자,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딱 중간에다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이드에 4개만 치면 되거든요. 자, 팩 준비하고 한번 쫙 펼쳐볼게요. 팩 뭉치가 들어있는데요. 쓸만한 팩이 들어있는지 한번 봅시다. 젓가락 팩보다는 훨씬 더 두꺼운 팩이 들어있어요. 쓸만한 팩이네,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가방끈처럼 생겼는데, 하여튼 이런 끈도 하나 들어있고, 굵직한 스트링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접혀 있는지 처음에 봐야 되잖아요. 아마 이 방향인 것 같은데, 하나? 둘?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와, 생각보다 엄청 크네. 지금 제가 살짝 당황했어요. 생각보다 크기가 너무 커요. 왜 이렇게 크지? 우선은 앞뒤 찾아서 모서리를 찾고, 그리고 간단하게 팩다운을 좀 해주고 나서 이제 바람을 넣어야겠습니다. 여기 밸브를 지금 이제 잠그고 나머지 한쪽만 열어야 되거든요. 밸브는 총 2개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는데, 여기는 지금 다 잠궜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친절하게 맥스 기압이 9,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해야 돼? 9 psi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맥스가 딱 이렇게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9로 딱 맞췄고요. 이제 펌프질 해볼게요. 뜨거운 공기가 그냥 막. 제가 오늘 깜빡하고요, 폴대를 안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못 보여주겠네요. 이 묶을 때도 떡볶이 단추가 아니고 이렇게 코드락이라고 하죠. 딱 눌러서 쫙 제끼는 거, 그걸로 다 돼 있어가지고 이것도 엄청 편하네요. 여기 여니까 공기가 엄청 지금 잘 들어와가지고 시원해졌기는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여기 연문하고 다 열어보겠습니다. 개방감을 위해서. 아, 이 청고가 이게 2m 20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거 말아 올려가지고 묶을 때 키 작으신 분들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도 딱 손 뻗으니까 거의 딱 닿더라고요. 뭐 짐은 찬찬히 넣어도 되니까.
내부 구경을 한번 해봅시다. 아, 위에 보니까 아까 전에 그 끈의 용도를 뭔지 알겠네. 이제 이 끈의 용도를 알았어요. 요거 먼저 아시죠? 요거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노. 하여튼 요거, 네. 요거를 위에 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하나만 들어있네. 요래 걸어서 쭉 간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형태라 가지고 뭐 줄이 꼬이거나 하진 않아요. 여기 끝이 돌아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걸어주면 조명 같은 거 걸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쭉, 요거는 접을 때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될 것 같아요. 천장 부분도 개방이 되는데 지금 햇볕이 많이 비치니까 굳이 개방을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한번 열어봅시다. 지퍼가 메시는 따로 안 열리네요. 메시 안 열리고 천장만 이렇게 열리는 구조입니다. 천장 여니까 바람이 더 들어오네. 어우, 시원해. 딱 좋아. 아, 이것도 진짜 키 작은 사람들에게 절대 못합니다. 이거. 키 작은 사람들 사다리 필수. 근데 사실 이거 이렇게 돌돌 안 말아도 상관없거든요. 그냥 반만 열어놓으면 되는데. 자, 위에는 떡볶이 단추가 되어 있습니다. 개방감은 괜찮네. 에어텐트는 뭐 아예 그냥 밑에 바닥 다 있고 천장 볼 때 다 있는 이제 그냥 집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건 얼마 전에 한번 써봤었는데 걔랑 얘랑 좀 다른 점이 있네. 얘는 바닥이 없잖아요. 네. 쉘터 형태죠. 바닥이 없는. 그러니까 형태를 처음에 잡아줄 때 그러니까 에어가 차서 이게 자립이 안 되거든요. 바람이 불면. 그래서 양쪽 모서리 끝에다가 팩다운을 일단 해야 돼요. 여기는 이제 망치질이 아니라 그냥 황소 데크팩으로 그냥 꽂으면 되는 데라서 그냥 쉽게 이제 팩다운을 할 수 있는데 처음에 너무 팽팽하게 해버리면 나중에 위치를 살짝 조정하기가 힘들어요. 처음에 이게 바닥에 쫙 깔아놓고 네모를 만들잖아요. 그때 너무 팽팽하지 않게, 특히 이게 길이 방향으로 너무 당겨 놓으면 되게 힘듭니다. 중간에 저도 한번 에어를 뺐다가 위치 잡고 다시 한번 더 했는데, 그래도 이런 데크 같은 데는 그 나사가 박혀있는 위치가 있거든요. 그거를 기준으로 잡아서 어디 좀 앞뒤로 하면 이제 평행을 맞출 수가 있는데, 그냥 망치질을 해야 되는 맨바닥에서 얘를 수평을 딱 맞춰고 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요령이 좀 필요하다. 그게 처음 피칭해본 생각이었고, 이제 커튼 마커도 올리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하면서 느낀 점은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디테일들이 이게 막 어쨌든 얘도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 온 거기는 하겠지만 그 중국 공장에서 만들 때도 이제 디테일을 잘 잡아서 검수를 잘해서 오는 게 있고 아니면 그냥 대충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보니까 폴대도 엄청 빵빵해. 폴대도 엄청 빵빵하고 그리고 폴대 밑에 닿이는 부분도 바닥에 쓸리면 빵꾸 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처리도 지금 다 돼 있고 이게 상당히 잘 만들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대가 얘가 뭐 이것저것 다 하면 한 15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TPU랑 뭐 이런 거 다 하면 그 정도 나오고 옵션을 안 하면 한 100만원 초반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자재도 참 좋은 걸 썼다. 그리고 하나 안타까운 거는 어차피 얘가 플라이를 씌워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천장에 심실링 같은 게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수,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쭉 열었잖아요. 열었는데 이 열린 부분에는 이 방수 지퍼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이로 비가 샌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그냥 위에 메시도 다 열리게 했으면 겨울철에 쓸 때 연통을 좀 뽑을 수 있는 공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쉘터를 쓰다 보면 안에 벌레가 들어가요. 날벌레. 이게 위에 메쉬가 이렇게 열 수 있으면 날벌레를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는데 얘는 메쉬가 고정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벌 2마리랑 똥파리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벌레들은 다 상승하는 속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천장에 있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내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메쉬가 안 열린다. 그거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쉬면서 매 눈으로 곳곳을 살피고 있거든요. 살피면서 지금 마음에 드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바닥을 고정해주는, 그러니까 이 폴대를, 형태를 고정해주는 그 웨빙이, 리빙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중간에 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웨빙도 들뜨지 않게 땅에 딱 붙게 만들어놨고, 구조상 그렇게 만들어놨어.
땅에 완전 밀착되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팩다운까지 다 끝나고 나면 얘를 떼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굳이 안 떼내도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데크 바닥이니까 완전히 납작하게 붙어 있으니까 안 떼낼 것 같고, 만약에 흙바닥이라든지 하세석 바닥이다 그러면 이게 약간 들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떼도 상관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당실이 잘 만들었네. 이제는 TPO를 달아야 되는데 TPO를 지금 달 필요 없잖아. 더워 죽겠는데 무슨 TPO야. 아우 더워. 앞에 문이나 좀 개방하고 나와야겠다. 아이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지금 폴대 있는 기둥에는 데크백 하나씩 다 꽂아서, 지금 총 꽂혀 있는 거는 8개, 8개를 꽂아놨습니다. 뭐 그거 말고 스커트 쪽에 좀 펄럭거리지 말라고 팩다운하는 위치가 몇 개 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바깥에도 보면 아주 굴방한 웨빙으로 가이라인 포인트에 줄이 다 묶여 있어요. 그것도 오늘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디테일 보여드릴 때는 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에어텐트 딱 써보니까 바람 부는 날 있죠. 그때 에어텐트는 바람이 불고 있을 때는 치기가 뭐 그냥 폴대 텐트보다 더 쉽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바람이 엄청 불고 있을 때 텐트 치는 거는 어떤 텐트나 다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다 치고 난 다음에 바람이 계속 불 때 있죠. 그때는 바람이 좀 돌풍 같은 게 봄에는 많이 부니까 한 폴대 텐트는 폴대가 꺾여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야 되죠, 가볍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폴대가 접히는 거지 다시 손으로 밀어주면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에어가 뭐 송곳으로 뚫려가지고 펑크가 나지 않는다면 무너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람에 좀 더 튼튼하다. 근데 이제 바람이 밀어서 스킨 벽을 눌러버릴 수 있으니 가장자리에 뭐 이렇게 스킨이 쳐가지고 떨어지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가장자리에 안 두기만 하면 뭐 이 안에서 텐트가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든 뭐 이런 거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 에어 텐트를 좀 써보니까 차라리 바람 엄청 많이 부는 날에는 폴대 텐트보다는 에어 텐트가 훨씬 더 좀 안전한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천장에 주렁주렁 달고 사이드에 뭐 선반 같은 게 뭐 얹어놓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저씨 캠핑 나왔는데 반대쪽 가로수에 소독약 치고 있네. 바람이 저렇게 불어서 차라리 다행이지. 하여튼 봄은 캠핑하기 안 좋아. 아우 지금 여기도 막 꽃가루 날리고 지금 눈 근질근질하고. 이제 세팅 뭐하지? 테이블 깔고, 오늘은 여기 이너 텐트에다가 한번 자보려고 뭐 야침이나 이런 거 안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너 텐트 넣고 에어매트 깔고 뭐 그걸로 끝입니다. 오늘은 좀 천천히 제가 1박 2일에 거쳐가지고 이 텐트를 리뷰를 할 거니까 좀 승질이 급한 사람들은 스킵 해가면서 보시도록 하십시오. 천천히 상세하게 리뷰를 해드릴게요. 근데 보통 보면 제가 한번 써봐야 되니까 이제 설치했을 때 설치하는 거 한번 쫙 보여드리고, 이제 그 다음날 디테일한 것들 쫙 보여드리거든요. 써봐야지 내가 이게 편하다 불편하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특별히 불편한 거는 일단 키 작은 사람들은 불편한 게 좀 있을 수 있고, 제 키에는 아직까지 불편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청구가 높은 게 이 열이 직접적으로 위에 안 고여 있으니까 앉아있을 때는 시원합니다. 여름철에는 해 방향에 맞게끔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서 해만 안 들어오게 만들면 그냥 타프처럼도 쓸 수 있으니까, 타프 치는 게 쉬울까 아니면 이런 쉘터를 치는 게 쉬울까 생각을 좀 해보면 이제 이거는 결국은 캠핑 짬밥인 것 같아요. 캠핑을 오래 안 해봤던 사람들은 타프 치는데 몸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딱 짬밥이 있는 사람들은 타프 금방 치니까 빨리 그늘에 숨을 수 있잖아요. 처음에 이런 쉘터들 접혀있는 상태에서 에어 빡 넣어가지고 세워가지고 안에 들어가잖아요. 완전 찜질방이에요. 후끈후끈하거든요. 문 다 열어가지고 안에 통풍시키기 전까지는 안에 엄청 덥습니다. 오늘은 진짜 시원하네. 나오시니까. 자, 노님 뭐합니까? 가이라인 이쪽에 한 두어 개 잡지 말까? 이 뭐 전혀 돌풍이 안 부는데 오늘. 돌풍은 안 부는데 꽃가루가 날려서 눈이 너무 따가워요.
제 시야에서 보면 딱 바로 앞에 이렇게 차도가 있어요. 밑에 하천이 하나 있고 이 헬리콥터는 왜 이렇게 떠다니는 겨? 그리고 바로 앞에 나무가 하나 딱 있어. 이 시야에 엄청 방해가 되네 이게. 다른 사이트들은 살짝살짝 나무가 사이사이로 비껴가고 있는데 이 사이트만 유독 중간에 떠 있어. 아따마 시원하다. 바닥에 바로 밀착을 안 시켜갖고 바람 불면 저기가 퍼덕퍼덕하네. 근데 팩다운 하는 데 다 있거든요. 근데 귀찮아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돌멩이 한 2개 얹어놔야겠다. 자, 이너 텐트를 한번 쳐봅시다. 이거 앞만 봐도 이너 텐트 위에 거는 부분 같아요. 이거 뭐라는 거는 제가 이때까지 리빙쉘을 여러 번 써봤지만 사실 이게 상당히 귀찮거든요. 이너 텐트를 치는 게 혼자서 캠핑 다니니까 그냥 야침 치는 게 항상 더 편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텐트 첫 리뷰니까 요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나중에 정리할 때도 집에 갈 때 조금 귀찮기는 해요. 혼자서 있을 때는 이렇게 귀찮으면 캠핑 안 다녀야 되는데 또 캠핑은 주구장창 다니고 있고. 그러면 위치 찾는 건 끝났어. 이렇게 하면 일단은 위치 잡는 거 끝났어. 이런 게 사실은 캠핑을 다녀본 사람하고 안 다녀본 사람이 텐트를 만들 때 차이점인 것 같아. 평소 때 이너 텐트를 위주로 사용을 하시는 가족 캠퍼들이 있잖아요. 이 가방이 워낙 크거든요. 제 생각인데 이거 다 넣어서 접어도 가방 안에 다 들어가면 100% 들어가요. 그리고 가방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차곡차곡 접어서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뚫뚫마리에서 넣어도 가방 안에 100% 얘는 다 들어가요. 이런 부자재는 플라스틱 전부 써있어요. 보통 이런 데 보면 천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 끝에는 버클로 돼 있네. 자, 이 버클이 어딘가 보자. 어디 버클이고. 팩다운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쳐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매트는 에어 오르다 매트 들고 왔어요. 세팅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혼자만 쓰는 거라서 바깥 풍경을 뒤로 등지고요. 간단하게 세팅을 했어요. 자, 디테일적인 부분들 하나하나씩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측면 도어입니다. 지금은 메쉬를 올려놨거든요. 말아서 올려놨고, 자, 메쉬를 말아서 올리면 바깥에 외부 스킨이 보이잖아요. 얘는 밑에 스커트가 없습니다. 메쉬에만 달려 있고요. 반대쪽은 지금 메쉬까지 쳐놓은 상태거든요. 밑에 스커트 부분이 보이죠. 스커트가 이중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상부에 말아 올릴 때는 코드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코드락 부분이 떡볶이 단추라고 하죠. 그거보다는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말아 올리는 걸 자주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코드락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말아 올렸을 때 요걸 타이트하게 묶을 수 있는 게 이 코드락 시스템의 장점이잖아요. 저는 요걸 좀 좋아하거든요. 코드락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바깥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자, 지퍼도 부드럽게 잘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지퍼 곳곳에 이렇게 벨크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흩날리거나 하는 것도 좀 적고요. 그리고 빗물이 타고 이 지퍼 안 라인으로 스며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이렇게 덮개 처리가 돼서 잘 막아줍니다. 자, 지금 데크가 꽤 넓은 데크예요. 얘가 한 7m 정도 되는 데크에다가 설치를 해놨는데 한눈에 잘 안 들어오죠. 제가 옆에 가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아침 해를 쫙 받아가지고 채광이 좋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붕 떠 있는 거 보이시는 부분은 안에 메쉬를 말아 올려서 스커트가 안 보이는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들은 스커트가 잘 덮여 있습니다. 자, 측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한 6m 정도가 나오는데
구조가 폴이 이런 식으로 약간 V자로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이름이 V, 모델 V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제가 어저께 의자를 여기쯤에 두고 앉아 있었는데 요만큼의 각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죽는 각은 어느 정도 생깁니다. 그럼 여기다가 뭐 선반 같은 거 놔두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 짐 같은 거 놔둬도 되겠죠. 자, 제가 키가 180이거든요. 여기 천고가 22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닿을 때는 당연히 안 닿이고, 그리고 한 이 정도까지 제가 갔을 때도 닿이질 않았습니다. 여기쯤부터는 이제 머리가 닿이기 시작하죠. 앉아 있을 때 여기쯤에 머리가 이제 닿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는 지금 약간 어둡게 보이는데 이너 텐트를 제가 안에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너 텐트에 검은색이 보여서 좀 더 진하게 보이는 거죠, 바깥에서 봤을 때는. 자, 상단 부분에 보면 메쉬, 여기 메쉬가 처리되어 있어서 내부에서 문을 열면 메쉬는 열리진 않는데 내부에 공기가 순환되는 그런 구조예요. 하늘도 잘 보이고요. 메쉬가 만약에 여기서 좀 열렸다면 연통을 빼거나 해서 쓸 수 있었을 건데, 메쉬가 열리지 않는 부분은 그 겨울철에 화목난로를 쓰는 저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메쉬가 안 열리니까 화목난로를 이 안에서 만약에 쓴다 그러면 어딘가에 스킨을 제가 뚫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열렸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자, 앞면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제가 더 이상 뒤로 가면 낭떨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앞면 지금은 우레탄 창까지 제가 설치를 해놨는데, 제가 이걸 어저께 밤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퍼만 양쪽 사이드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 상부에 벨크로가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설치를 할 때는 저 위에 있는 3개의 벨크로 있죠, 거기 찍찍이부터 먼저 얘를 붙이고 그 다음에 지퍼를 체결을 하면 되는 형식이었어요. 다음번에는 그렇게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자, 여기도 보면 스커트가 있죠. 스커트가 쭉 처리가 되어 있고 약간 좀 뿌옇게 보이는데, 요거 안에 제가 메쉬창을 말아서 올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TPU를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약간 뿌옇게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저께 여기서 송화가루 같은 게 엄청 날렸어요. 지금 이거 탕탕 치면 먼지처럼 막 이렇게 팍 하고 일어나는 게 막 보이실 건데, 지금 이게 TPU에 어느 정도 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사용할 때는 이 위에 벨크로로 다 찍찍이 붙이고 사용을 하면 되고, 그리고 위에 보면 외부 스킨을 제가 말아서 올려놨잖아요. 요거 말아서 올릴 때 저기 높이가 2m 20쯤 되잖아요. 그래서 키가 조금 작으신 분들은 뭘 받치고 코드락을 묶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고가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자, 요게 TPU가 설치되어 있는 정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대칭형 구조이기 때문에 정면 후면에 어떤 기준이 없어요.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가 뒤쪽입니다. 굉장히 커 보이죠. 네, 여기는 외부의 스킨을 지금 내려놓은 상태고요. 얘를 걷어서 올리면 메쉬가 있고, 메쉬까지 다 걷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퍼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빗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덮개 처리가 다 돼 있고, 벨크로 찍찍이도 다 붙어 있어요. 우중 캠핑할 때 써보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모델 V라고 이름도 각인이 되어 있고요. 뭐 피칭을 할 때 뭐 어디가 앞이다 어디가 뒤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얘는 완전히 좌우 대칭형 구조고요. 자, 그리고 측면에 있는 문은 이제 V형 구조의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걷어 올렸을 때는 여기다가, 여기 보면 아일렛 구멍 같은 게 보이시죠? 이 아일렛 구멍에다가 폴대를 끼워 가지고 얘를 업라이트해서 그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너비도 굉장히 넓은데 일단 피칭은 너무 편했고요. 피칭할 때는 모서리 부분에 4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4개의 팩다운만 해놓고 에어를 넣으면 됩니다. 자, 에어 넣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죠. 자, 에어 넣는 부분이 2가지가 있는데 1개만 사용하면 돼요. 자, 여기를 이렇게 풀어놓으면 여기에 에어 밸브가 있습니다. 최대 9psi까지 압력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저께 전동 펌프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동 펌프에서 9psi 맞춰놓고 압력을 넣었어요. 자, 이거 밸브가 여기는 바람을 넣는 구멍, 그리고 바깥에 보면 여기 하나 더 열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바람을 뺄 때 쓰는 구멍입니다. 자, 이것도 빗물 방지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찍찍이 같은 걸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도 있고, 그리고 반대쪽에도 여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얘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 감압 밸브 같은 거는 제가 찾아봤는데 안 보였어요. 뿌였네요, 뿌예. 전부 다 송화가루입니다. 캠핑 다니면 안 되는 계절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사이드 부분에 여기 보면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자, 요거는 위에 레인 플라이 씌웠을 때 그 레인 플라이를 끼울 수 있는, 결합할 수 있는 버클이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가이라인도 이렇게 해서 사이드에 바람 불 때 흔들리지 말라고 가이라인을 묶을 수 있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달려서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가이라인 포인트가 또 더 있어요. 상부에도 아주 널찍하게 가이라인 부위가 하나 잡혀 있는데 여기는 또 버클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굵은 웨빙끈으로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 팩다운을 지금 해놓은 상황인데, 요게 앞부분에 두 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두 개씩 들어가 있고요. 뒷부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라인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가이라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바람이 한 개도 사실 불지 않았는데 제가 요게 있길래 한번 설치를 해봤고요. 다음번에 굉장히 강풍이 만약에 분다 했을 때도 뭐 끄떡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조 자체가 바람을 타고 넘기는 구조로 텐트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터널형으로 이렇게 수직 절벽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횡풍이 불면 텐트가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좀 강풍이 불어도 타고 넘길 수 있는 구조가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열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창문이 또 열립니다. 이렇게 빗물바지 처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면 여기가 트여 있어요. 그래서 빗물이 고이더라도 여기로 고이지 않고 다 빠지게 구멍을 다 뚫어 놨습니다. 이건 양쪽 다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문을 열면 안에 메시 창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여기는 떡볶이 단추로 이렇게 해서 떡볶이 단추로 말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도 그냥 코드락으로 다 해놨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또 제작자의 어떤 의도가 있었겠죠. 자, 이렇게 열어놓으면 촘촘한 메시창이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합니다. 자, 그리고 상부에는 벤틸레이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 벤틸레이션 공간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잠을 잘 때 문을 다 닫아놓고 잤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보니까 뭐 결로는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뭐 이거는 환경에 따라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여기가 뭐 데크 바닥이어서 결로가 좀 덜 생긴 것도 있고, 그리고 요새 날씨가 좀 건조하기 때문에 결로가 덜 생긴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외부에서 볼 부분들은 지금 한 번씩 다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 이 우레탄이 되게 좋은 거가 하나 있는데, 보통 이 정도 사이즈로 우레탄이 나오면 중간에 재봉선이 하나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우레탄을 풀 사이즈로 다 썼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눈에 걸리거나 그 재봉선 라인이 눈에 걸리거나 하는 게 없어서 그것도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자, 힘 받는 부분들은 이렇게 천이 헤어지지 말라고 다이니마 소재로 이렇게 다 힘 받는 부분에 덧대어 놨습니다. 봉제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도 보면 이렇게 한 번 더 잡아놨죠. 삼각형으로 이렇게 가이라인 포인트에 박음질이 되어 있으면 요거 보통 이런 부분들을 바로 박아버리는데 그러면 찢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 받는 부분을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은 것도 되게 신경 써서 만들었다 하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어저께는 잠잘 때 이너 텐트를 설치를 해서 잠을 잤었는데요. 이 안에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옵니다. 보통 이 정도의 리빙쉘을 사용을 하시면 4인 가족이나 5명 정도가 잘 수 있는 공간이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바닥에 깔아놓은 매트가 2인용짜리 매트인데 그냥 공간이 남으니까 가로로 깔았단 말이죠. 근데 얘를 세로로 만약에 깔았다 하면 2인용짜리 매트가, 에어매트가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4명에서 5명까지 충분히 취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눕는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이 매트를 돌려서 발을 저쪽으로 뒀다면 충분히 안에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이너 텐트도 이렇게 문이 다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열려서 바로 바깥과 통하게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얘도 메쉬가 따로 있고 외부 스킨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측면 같은 경우에는 좀 하늘하늘거리고 약간 바깥이 비쳐 보이는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따로 뭐 지퍼나 이런 건 없지만 전체적으로 통풍이 잘 되는 스킨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바로 여기 문을 열면 또 메쉬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부에 여름에 쓸 때도 시원하게 통기가 된다라는 것도 장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포켓 같은 것도 군데군데 마련되어 있어서 이 스킨을 쭉 걷었을 때 저기다가 말아서 넣으면 되는 포켓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오거나이저, 저는 이런 것들에 뭐 넣어서 쓰는 경우는 잘 없긴 했는데 이렇게 오거나이저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폴대 두께가 이게 15cm 정도 되는 폴대가 들어있는데 굉장히 두껍고 빵빵해요. 자, 여기에 하나 쭉 들어가 있고 여기도 쭉 들어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천장을 받치는 폴대도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터널형 구조의 에어텐트보다는 훨씬 더 힘받는 부분이 많으니까 바람에 더 잘 견디고 하중도 잘 버티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궁금해서 이 지퍼를 한번 열어봤거든요.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 안에 한 번도 또 이렇게 지퍼 처리가 돼 있고, 여기 지퍼 처리가 한 번 더 돼 있어요. 굉장히 땅탕한 에어빔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일체형으로 돼 있어서 바람을 외부에서 한쪽만 넣어주면 전부 다 공기가 한 번에 차는 시스템이고요. 중간에 요거를 뭐 에어를 막아주는 그 락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에어가 터졌다 그러면 그냥 통째로 보내서 AS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외부에 이렇게 스킨을 감싸는 천을 하나 더 떼어 놓고 안에도 또 한 번 더 떼어져 있고, 그리고 바닥 부분에 쓸리기 쉬운 부분들이 있죠. 이런데 다 튼튼하게 이렇게 소재를 더 떼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파쇄석이나 이런 데서 사용을 했을 때도 절대로 얘가 끌려서 터지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2중 3중으로 막 이렇게 처리를 해놨어요. 자, 그리고 바닥에 보면 이제 웨빙이 들어가 있죠. 이 웨빙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모 형태예요. 여기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딱 네모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이 네모 형태가 전체의 형태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팩다운을 다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서 팩다운을 뭐 스킨에 해서 했다면 요 웨빙은 떼내도 되게끔 돼 있어요. 요거 지금 여기 보면 뗄 수 있게 돼 있죠. 웨빙을 떼내면 다닐 때 뭐 거추장스러운 부분이 발에 보통 이게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떼놓고 쓰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요게 아예 밑으로 완전 밀착되게 되어 있어서 이 다닐 때 뭐 거추장스럽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리빙쉘들 쓰면 중간에 한 3-4개쯤 이렇게 스트랩이 지나가잖아요. 저는 그거 사실 좀 극혐하는 편이었는데 얘는 바닥에 완전 밀착되니까 다닐 때도 별 불편함 없이 다닐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상부에는 이거 제공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양 끝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했거든요. 고정을 하면 중간에 이렇게 뭘 걸 수 있게 되겠죠. 여기 뭐 랜턴이라든지 뭐 휴지라든지 이런 것들, 옷걸이라든지 걸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랜턴을 걸려고 했지만 랜턴을 걸면 밑으로 조금 처질 것 같아요, 무게 때문에. 그래서 상부에 보니까 또 이렇게 랜턴을 걸 수 있는 고리들이 보였어요. 여기다가 제가 쓰고 있는 랜턴이 길이가 딱 맞더라고요, 여기에 우연찮게.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가 하나, 둘, 3개의 포인트가 여기 또 있습니다. 그래서 랜턴이라든지 뭐 선풍기 같은 것들을 좀 높게 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포인트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여기다가 달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양쪽에 보면 이렇게 폴대에 플라스틱 재질로 이런 부분이 달려 있는데요. 이 부분들, 요거는 이너 텐트를 설치를 했죠. 그 이너 텐트를 설치를 할 때 걸어주는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가 보통 보면 여기에 천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케이스를 좀 처음 봤어요. 플라스틱으로 여기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짱짱하게 고정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너 텐트를 설치할 때 저기에 위에 보면 버클이 돼 있는데 이 버클 스트랩 색깔이 노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너 텐트를 꺼내자마자 색깔 노란 색깔 찾아가지고 바로 위에 상부에 2개만 끼워 놓으면 나머지는 방향이 다 정해지면서 이너 텐트를 굉장히 쉽게 설치할 수 있게 색깔로 구분을 해놨다. 이런 것들도 아주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천장이 다 개방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부분에는 심실링 처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 플라이를 쓰지 않고도 어느 정도 비는 이제 새지 않게끔 다 해놨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통 지퍼가 들어가면 지퍼 부분을 이렇게 개방했을 때 여기 지퍼 라인 타고 물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얘도 여기 한 번 더 떼놨어요. 이렇게 스킨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퍼를 닫을 때 이렇게 닫으면 지퍼 라인이 지나가는 위쪽으로 덮게 돼 있거든요. 이게 덮여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덮여서 올라가기 때문에 물을 타고 지퍼 라인 타고 물 떨어지는 일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음질 된 부분들은 전부 다 심실링 처리가 다 되겠어요. 그래서 굳이 비 올 때 레인 플라이를 안 씌워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데도 보면 박음질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여기는 전부 다 처리해 놨어요. 전부 다 심실링 처리가 돼 있고, 또 심실링도 우글우글하게 처리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다른 텐트에서 가끔 보이는데, 여기는 정말 박음질 라인 쫙 따라가지고 정말 꼼꼼하게 잘 되어 있네. 이게 가격이 이제 본체만 한 100만원쯤 하잖아요. 그 정도에 딱 합당하게 이런 부분에 심실링 처리 다 해놓은 것들도 아주 만족합니다, 저는. 나머지 부분들도 이런 데도 하여튼 박음질이 들어갔다 그러면 비가 여기에 분명히 물길이 닿인다 하는 데는 다 심실링 들어갔고요. 여기 벤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물길이 닿을 리가 없거든요. 여기는 심실링이 또 안 들어갔고, 또 여기 부분에는 이 받쳐주는 부분 있죠. 여기는 또 심실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박음질 구멍이 난 데는 다 심실링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내부도 대략적으로 한번 쭉 살펴봤는데, 자, 이게 공간감이 지금 보면 밖에서 봤을 때하고 안에서 봤을 때하고 그렇게 큰 느낌이 안 나잖아요. 이 이유는 당연히 있죠. 제가 안에다가 5명 정도가 누울 수 있는 이너 텐트를 설치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가 탁 막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간이 조금 더 좁아 보이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짐들 배치를 그냥 제가 움직이기 좋게 배치를 해놨지 공간이 넓어지게 보이도록 배치를 해놓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좁아지긴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여러 명이서 쓴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너 텐트를 설치를 안 하고요. 여기 중간에 테이블을 길게 쭉 배치를 하죠. 그리고 양쪽으로 사람이 앉잖아요. 그러면 12명에서 한 10명에서 12명 정도는 이 안에서 충분히 식사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크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2가족 정도가 이 안에서 생활을 한다?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네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가족형 4, 5인용 가족이 이 안에서 한 번에 잠을 잘 수 있고, 그리고 테이블을 3개, 2개 깔고 한 3개쯤, 2개쯤 테이블을 깔고 의자를 4, 5인용 4, 5개 정도 깔아줘도 충분히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레탄이라든지, 또 여름에 더우면 우레탄 할 필요는 없으니까 또 앞에 메쉬로 뻥 뚫려 있죠. 여기 메쉬, 여기 메쉬, 여기도 메쉬거든요.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쫙 다 보이고, 여기도 스킨을 열면 또 다 보이죠. 모든 면이 다 열린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천장의 일부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열리거든요. 그래서 통기성도 굉장히 좋고 여름에 타프 대용으로 시원하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부에 이게 문을 말아 올리다가 하나 더 재미난 부분을 발견했는데, 여기가 바깥에 열리지 않는 메쉬 부분이거든요. 여기 부분에 뚫어 놓은 거 보이시죠? 여기에 물 고여서 안 마를까봐 여기를 다 뚫어 놓은 거예요. 여기로 이제 메쉬에 고였던 물이 빠지겠죠. 와, 이런 디테일은 생각도 못했는데 발견했습니다. 되게 기쁘네요. 이런 디테일을 발견했다는 게. 숨어있는 디테일을 찾아내는 재미가 있는데, 반대쪽도 뭐 당연히 마찬가지겠지만 여기가 메쉬가 풀로 열리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뚫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쉬가 열리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게 의도적이었다는 얘기겠죠. 요걸 생각해서 뚫어 놨다는 거는. 근데 저는 메쉬가 열렸으면 좋겠어. 연통을 뽑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한 텐트 스킨에다가 이런 부분에 구멍을 저는 내기가 싫어요. 보통 보면 우레탄 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연통을 빼던데, 저는 한쪽 측면에다가 화목난로를 놔두는 것보다는 중앙에 놔두고 열기를 사방으로 다 펼치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서, 한 여기쯤에다가 화목난로를 두고 여기쯤에다가 위로 올려가지고 연통을 뽑을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화목난로를 쓰는 사람들만의 얘기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다가
화목난로 연통을 뽑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면, 그 처리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굳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 부분에 보면 여기도 또 찍찍이가 있잖아요. 3개의 찍찍이가 있는데 이렇게 찍찍이가 이쪽에도 있고 저 반대쪽에도 있거든요. 찍찍이가 있다는 거는 여기다가 분명히 TPU 창을 달 수 있죠. 네, 맞아요. TPU 창을 전면, 후면, 그리고 측면에도 TPU 창을 지금 다 달 수 있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쪽 면에다가는 TPU 창을 뭐 설치는 안 할 건데, 요거는 이제 겨울철에나 TPU 창 쓰지, 지금은 TPU 창 써가지고 안에 다 막아놓으면 덥단 말이죠. 그래서 앞부분만 그냥 TPU 창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지금 제가 옵션 중에서 쓰지 않았던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풀 그라운드 시트가 제공이 돼요.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풀 그라운드 시트를 안 깔았습니다. 저는 그라운드 시트를 까는 거를 개인 취향상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이면 또 모를까, 근데 겨울이라도 뭐 밑에서 냉기 좀 올라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라운드 시트 설치를 안 했고, 그 다음에 측면에 달 수 있는 TPU 창도 지금 설치를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거 감안하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설치가 돼 있는 것들은 상세 페이지, 위켄트립에 모델 V 상세 페이지 가면 사진 다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실제 실물은 한 요 정도로 봐주시면 사용하시는데, 이거 구매하시는데 그렇게 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부에 이너 텐트 쳐놓은 거 다 걷어내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딱 4인용짜리 4인용짜리 리빙쉘 느낌에 가깝고, 폭도 적당히 넓어요. 폭도 굉장히 넓고, 제가 가지고 있는 타 브랜드의 리빙쉘보다 폭은 좁진 않습니다. 폭도 적당히 넓고 안에 공간도 적당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만 졸다 나올게요. 뭐 졸리네. 어이씨, 메시야 너무 자버렸는데 이런. 출입문 부분은 여기 높이가 180보다 조금 낮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뭐 안에 내부에 들어갔을 때는 공간이 충분히 남기 때문에 뭐 머리를 숙이거나 하고 다니지 않아도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편에 이너 텐트 걷어냈거든요. 이 걷어내는데 송화가루 막 꽃가루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야. 막 구름처럼 막 펑펑 피어나요. 자, 뒤에 이렇게 개방을 하니까 엄청나게 넓죠. 그러니까 이너 텐트의 공간이 실제적으로는 3분의 1을 먹어요. 이게 구조가 이제 여기 경사면 쪽에 3분의 1, 중간에 3분의 1, 여기가 3분의 1이죠. 근데 여기가 이제 폴이 V자로 돼 있으니까 중간이 조금 더 넓어 보이기는 한데, 실제 이제 바닥 면적으로 보면 대략 3분의 1씩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에 이너 텐트를 이제 다 걷었잖아요. 실제로 제가 이 텐트를 만약에 혼자 와서 사용을 한다, 아니면 한 2명 정도가 사용을 하면, 저는 이너 텐트는 보통 사용을 잘 안 하고요.
그리고 겨울에나 사용하지 보통 사용을 안 하거든요. 보통은 여기다가 이제 야침을 깔고 쓰겠죠. 그러면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옵니다. 여기에 야침 하나, 두 개, 뭐 나란히 놓으면 한 3개, 4개까지도 야침이 들어가는 구조가 나오니까 이너 텐트를 안 쓰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너 텐트 뿐만 아니라 여기 딱 공간을 보니까 뭐 캠빌의 고동 텐트라든지 고동 에어, 뭐 박스, EP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 나오거든요. 뭐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너 텐트를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이너 텐트 말고 안에다가 작은 텐트를 그냥 하나 더 놓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솔캠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씁니다. 보통 야침 하나 놓고 야침에다가 코트 텐트 놓고 겨울에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죠. 제가 여기까지 안에 들어가서 반대쪽을 이렇게 바라보면 엄청 공간이 많이 나옵니다. 얘를 이런 식으로 그냥 쉘터처럼 쓰면 저기서부터 앉아가지고 쭉 여기까지 앉으면 뭐 한 12명, 14명, 넉넉하게 앉으면 한 10명, 좀 타이트하게 앉으면 한 16명까지 여기 앉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리고 캠핑 의자들이 조금 등받이가 있는, 높이가 있는 것들 만약에 깔면 한 12명까지 여기 앉으면 6명 이렇게 앉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굉장히 큰 구조가 나오죠. 각도가 좀 여기가 이제 그 밖에서 외부의 모습을 보면 이 텐트가 뭐하고 좀 닮았느냐면요, 님버스라는 텐트가 있어요. 그거에 큰 사이즈 혹은 요토 플러스라는 텐트가 있거든요. 그거랑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앞에 부분도 비슷하게 생겼고, 여기가 이제 실제로 폴대가 들어가게 되면 요토 플러스하고 거의 똑같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얘가 조금 더 큰 것 같고요. 지금 컬러가 요거 뭐라고 해야지, 지금 밀리터리 카키? 카키 색깔 하나로만 지금 출시가 된 것 같은데, 블랙으로 출시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좀 밝은 색으로 출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난한 그냥 카키색을 쓰고 있는데, 이게 근데 확실히 먼지가 많이, 어두운 색이잖아요. 이것도 카키도 먼지가 많이 타요. 군데군데 보면, 자세히 보면 지금 송화가루 때문에 노랗습니다. 스커트도 완전 노랗거든요. 나중에 이걸 좀 털어서 가면 되는데, 송화가루가 이게 은근히 또 안 털려요. 그래서 송화가루가 묻으면 이거 다음에 비 올 때 한번 들고 나와가지고 비를 맞춰야 됩니다. 옆에 사이드 부분은 지금 다 털어냈는데 천장 부분을 털지를 못해요. 털어도 이게 안 털려요. 올라갔다가 다시 깔아앉거든요. 지금 바람도 안 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괜히 피칭했다 싶기도 하고요. 뭐 여튼 그렇습니다. 뭐 이게 아웃도어 제품이니까 먼지 묻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첫 피칭에 이렇게 막 가루 묻어 있고 하면 속이 상하죠. 이게 안 털려요. 이게 닦으면 닦이는데 털리지 않아. 이상해. 이 송화가루가 이게 가루들 비염 환자들 작살나는 계절이죠. 자, 천장의 공간감도 충분히 천고가 높고 공간감 좋고, 그리고 앞에 지금 TPU도 다 떼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앞에까지 다 열면 파노라마 뷰가 아주 괜찮게 나올 겁니다. 여기도 한번 개방을 해볼게요. 털 때마다 먼지가 폴폴폴. 자, 이렇게 해놓으면 반대쪽엔 지금 해가 들어와가지고 좀 닫았고요. 자, 개방감이 어마무시하죠. 옆에까지 지금 메쉬를 다 쳤다 생각하면 이만큼의 파노라마 뷰가 나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아요. 자, 제가 단점도 또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단점에 대한 것들은 좀 밥을 먹어가면서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자, 물 끓으면서 요 쉘터 위켄 트립의 모델 V 쉘터에 대한 최종 리뷰 좀 해보려고요. 하루밖에 안 썼지만 뭐 하루면 충분히 다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느낀 단점 중에 하나는 천장 부분이 완전 개방이 안 된다는 게 저한테는 좀 단점으로 와닿습니다. 천장을 개방을 해요. 그러면 그 천장 부분에 메쉬가 있죠. 그 메쉬는 안 열립니다. 메쉬가 열리면 이제 그 부분을 완전 풀 개방하는 게 아니라 입구만 약간 열어가지고 거기로 연통을 올릴 수가 있는데, 연통을 올리기는 안 돼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단점. 저는 겨울에 화목난로를 쓰니까 이 안에서 화목난로 쓰고 싶은데 어딘가로 뚫어야 될 거잖아요. 연통 나가는 거를. 그거를 뚫어야 되는 게 저는 싫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 지퍼 처리만 하나 해놨어도 뭐 지퍼가 방수 때문에 문제로 뭐 플라이도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는 어차피 연통 뽑아서 불멍 못하니까 비 안 오는 날에 겨울에 내부에서 화목난로를 쓸 때 좀 위에 연통을 뽑을 수 있게 개방을 해줬으면 좋겠다. 요게 저의 약간 불만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 제가 어저께 계속 얘를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어디에 이제 불만적인 부분, 나 말고 다른 분들이 봤을 때도 불만사항이 없을까 하고 찬찬히 살펴봤거든요. 근데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거를 몇 번 더 쓰고 비 오는 날에도 들고 나서 비도 한번 맞춰보고 해야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띌 것 같은데, 뭐 심실링이라든지 뭐 전혀 불만사항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뭐 협찬을 받았다고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제가 내돈내산을 할 생각이 있었거든요. 위켄트립 제품을 처음 봤을 때 면으로 돼 있는 에어텐트는 사실 저는 제 취향은 아니에요. 무게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근데 요런 텐트들은 요게 폴리 소재거든요. 좀 얇은 원단을 썼어. 얇은데 짱짱한 원단을 썼죠. 무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에어 텐트인데도 불구하고 6m급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무게가 15kg인가? 예, 이런 TPU나 이런 걸 제외하고 본품으로만 한 15kg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안 쓰는 이제는 뭐 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창고에다가 넣어놓고 텐트 가방은 최대한 가볍게 다니면 되는 거니까 15kg 정도밖에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안에 있는 에어펌프 있죠. 수동 에어펌프. 그것도 저는 이제 안 쓸 거니까 자동 에어펌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들고 다니면 한 15kg보다 언더로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m급인데 정말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다. 이런 것도 저한테는 엄청 큰 장점으로 와닿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은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그냥 취향의 단점일 뿐이고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단점이 별로 없다, 이 텐트는.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이걸 인스타에 올렸을 때 죽는 각이 많다고 하신 분도 있긴 했었는데 이거는 이 텐트의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고 이 죽는 각 덕분에 바람에 엄청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럼 저는 이게 오히려 장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가격이 100만원 초반대, 그리고 이것저것 옵션까지 다 달면 한 150만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라운드 시트, 이너 텐트, 그리고 TPU 측면에 하나, 전면에 하나, 이렇게 하면 이제 한 150만원 정도가 되고, 만약에 그런 부자재들 다 필요 없고 하면 저는 이 전면부 있죠? 전면부에 TPU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110만원 초반에서 약간 오버되는 건데 가격대도 참 괜찮게 나왔고, 요거에 이제 그 대응하는 경쟁 상대가 어반사이드에서 나온 텐트라든지 에어 텐트 중에서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텐트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텐트에 비해서도 천고도 충분히 높고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아요. 단점이 없습니다. 단점이 없어. 이거 뭐 협찬 받았다고 단점 없다고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사보면 알지. 사보면 알아요. 그리고 요거 뭐 전시 매장이나 아니면 이제 지금 계속 캠페어들 많이 하잖아요. 캠핑 페어 하면 위켄드 트립도 자주 전시에 나가니까 거기 가서 실물을 한번 보세요. 실물을 보면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협찬 받았다고 똥꼬를 빨고 있는지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점은 없어요. 개인 취향은 있어. 취향은 탈 수 있는데 단점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컬러가 나 까만색 좋아하는데 얘는 까만색이 출시 안 돼서 그게 단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개인적인 취향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텐트 자체로만은 단점은 없다. 제가 텐트를 굉장히 많이 이제 사보고 협찬받고 써보고 한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그런 점들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쌀국수 다 불었겠네.
자, 이제 텐트 다 걷었습니다. 저게 나일론 재질이었으면 막 구겨서 넣으면 될 것 같았는데 폴리 재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겨서 넣는 게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다음번에 꺼낼 때 좀 방향을 잘 맞춰서 패야지 피칭이 쉬우니까 대략 접어서 넣긴 넣습니다. 근데 좋은 게 보통 텐트 가방들이 여유폭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위켄드 트립에 모델 V는 텐트 가방 자체를 좀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넣어도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부자재들 중에서 지금 계절에 맞지 않는 것들, 그리고 다음 캠핑에 제가 안 쓰고 좀 계절이 지난 다음에 써야 될 것들을 몇 개를 이제 가방 밖으로 뺐습니다. 완전 한여름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개방감이 일단 좋고 바람도 시원하게 잘 통하니까 타프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덥겠지만 그래도 타프에 있어도 한여름 덥긴 덥거든요. 그러니까 사계절을 지금 다 쓸 수 있는 그런 전천후 텐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 올 때는 위에 플라이를 덮어도 되는데 다음번 일단은 비가 셀만하게 플라이를 안 덮었을 때 비가 셀만한 게 딱 중앙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플라이를 안 들고 와서 무중 캠핑을 한번 경험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미친 듯이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안 셀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플라이 씌우는 게 조금 귀찮기는 하고요. 또 겨울에는 플라이를 씌우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 또 지금은 계절이 따뜻해졌으니까 뭐 그렇게 심하게 결로도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몇 번 더 써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솔캠 위주로 다니다 보니까 뭐 여름에는 이제 작은 텐트 하나 치고 타프 치고 보통 이렇게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두 번 일하느니 그냥 부피는 좀 크지만 저거 하나 들고 와가지고 타프 겸 쉘터 겸 그리고 안에 야침만 깔면 바로 잠을 잘 수 있으니까 그렇게 써도 손을 좀 줄이는 거에 되게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킨이 좀 크긴 커요. 제가 쉘터류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일단 쉘터는 크기가 크면 스킨도 크잖아요. 그래서 좀 안 익숙해서 뭐 접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미숙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가방이 크니까 대충 때려 넣으면 다 들어가거든요. 이게 정말로 좀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본품만 챙겼을 때는 안 무겁습니다. 안에 이제 금속 재질의 폴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겁지 않다. 밑면이 있고 전부 다 TC 원단으로 되어 있는 텐트를 썼을 때는 한 50kg 넘어가잖아요. 굉장히 버겁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안 무거워요. 그러니까 자주 쓰게 될 것 같다.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폴대 한 6개씩 들어가는 그런 돔 쉘터하고 무게가 거의 비슷한 것 같으니까 별로 안 무거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쓰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또 갖고 오긴 갖고 와야 돼. 비 오는 날 무조건 한번 갖고 와야 돼요. 비 오는 날 한번 빨아야 됩니다. 지금 차도 노란색이 돼버렸어요. 자, 어쨌든 위켄드 트립의 모델 V 제가 단점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진짜 제품 자체로만 가지고는 단점을 굳이 꼬집어서 찾아낼 부분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개인 취향을 타는 건 있죠. 연통 빠져나가는 데가 일단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개인 취향이고 그리고 컬러가 지금 하나밖에 출시 안 했는데 이것도 개인 취향이고 알아서 올리는 그런 부분들도 이게 떡볶이 단추로 돼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쭉 잡아서 묶는 그런 스타일로 돼 있느냐 이것도 사실 개인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고는 어느 하나 티자 흠잡을 데 없는 아주 좋은 텐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에어 텐트 관심 있고 또 너무 버거운 에어 텐트는 좀 싫고 그리고 바닥이 있는 그런 텐트보다는 쉘터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요번에 구매를 해보셔도 정말 후회 안 하고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보통 텐트는 사계절을 다 써봐야지 진가를 알 수 있는데 1박 2일밖에 사용을 안 해봤지만 그리고 비도 안 맞춰봤지만 그냥 기대감이 있잖아요. 기대감. 그걸로 봤을 때는 정말 잘 만든 텐트다. 딱 요 정도까지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제가 영상에서 충분히 다 설명을 못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댓글란에다가 궁금한 점들 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성실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협찬해주신 위켄드 트립 대표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협찬을 해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좋은 제품을 만들어줘서 캠퍼들이 정말 쓸만한 에어 쉘터를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끝으로 전해드리며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안녕. 죽는각 이런 거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제가 그냥 딱 써보니까 5인 가족이 여기서
있어도 충분히 공간이 넓거든요. 그러니까 요 제 머리 뒤로 이렇게 죽는 각처럼 보이는 이 각들이 뒤에 짐을 그냥 배치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죽는 각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차라리 이게 터널 텐트처럼 이 각이 완전히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쓸 수 있는 공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그게 바람에 취약합니다. 이게 측벽이 수직으로 세워진 측벽이 있으면 있을수록 바람을 타고 못 넘기고 바람이 오면 바람을 이렇게 맞서는 거잖아요, 텐트가. 그래서 가이라인도 많이 잡아야 되고 바람을 흘려 넘기지 못하니까 그게 저는 돌풍이 불거나 강풍이 계속 지속되는 날에는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얘는 그래도 폴대가 에어포를 쓰니까 꺾이진 않죠. 근데 꺾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에어폴 말고 그냥 폴대는 꺾여버리면 그냥 캠핑을 접어야 되잖아요, 그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각을 좀 줘서 어느 측에서 올라오는 바람도 얘가 잘 타고 넘길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해서 저는 차라리 각도가 요 정도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에어텐트가 확실히 바람에 강하거든요. 뭐 습설에 무너지는 경우는 있겠지만 얘는 뭐 습설이 와도 어느 정도 흘러내릴 수 있는 이제 각도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크게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바람이 부는 날 이 바람에 많이 대응을 하느냐 이 텐트가,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얘는 바람 부는 날에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얘는 아예 처음부터 폴대를 끼워서 쓰는 이 폴대형 텐트가 아니다 보니까 바람이 막 치는 날에 피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때 제가 가장 유리한 텐트가 뭐냐고 생각하느냐 하면, 바람 부는 날 가장 유리한 텐트는 그냥 피칭을 할 때 첫 번째로 지금 제가 잘 쓰고 있는 스프링바 타입의 텐트들, 그 다음에 TP 텐트, 이 두 개가 바람 부는 날에 무조건 저는 피칭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워놓고 팩을 박는 게 아니라 팩을 미리 다 박아놓고 폴대를 올리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불 때 얘가 막 흩날리거나 막 하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냥 뭐 터널형 텐트라든지 폴대를 다 꼽은 다음에 팩다운을 해야 되는 텐트들은 그 폴대를 꼽는 와중에 그냥 날아가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 텐트도 마찬가지로 에어빔에 에어를 넣고 팩다운을 하는 게 아니라 모서리에다가 팩다운을 해놓고 에어빔으로 폴대를 세우는 형태이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날에 피칭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이거는 전 좀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런 봄철이나 이렇게 막 돌풍이 부는 계절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겨울이나 이럴 때 피칭하기가 가장 편하고, 그리고 피칭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폴대 부분에 팩다운 4개만 딱 해버리면 일단은 엄청 뭐 태풍급 바람이 불어서 이게 약간 눕는다 하더라도 다시 그냥 밀어서 세우면 되니까 폴대가 부러질 염려는 없으니까, 가이라인만 폴대 부분에 가이라인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앞뒤로 가이라인이 또 4개가 있거든요. 총 8개의 가이라인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 가이라인이 2포인트 가이라인으로 양쪽으로 잡아주고 앞뒤로는 웨빙으로 돼 있어요. 엄청 강한 가이라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바람 부는 날에 계속 바람이 불고 있을 때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요게 일단 이 텐트의 강점은 바람 부는 날에 피칭하기 쉽고, 피칭이 된 다음에도 강력하다. 그리고 접을 때 있죠. 접을 때도 에어 다 빼고 난 다음에 팩다운 풀고 접으면 되는 거니까 바람이 불고 있을 때 철수할 때도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요게 장점입니다, 일단은. 자, 두 번째 장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장점은요, 개방성이 굉장히 좋아요. 모든 면이 거의 다 열립니다. 천장에도 열리고요, 측면에 출입구도 다 열리고 앞뒤로도 열려요. 그리고 옆에 삼각형 부분도 다 열립니다. 뭐 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양쪽 사이드기는 하지만 나머지가 전부 다 메쉬 처리가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엄청 좋습니다. 제 뒤로 지금 뻥 다 뚫려 있잖아요. 제가 영상으로 보는 화면이 어떠냐면 우리 팝업 텐트 다 펼쳐지는 그 호박 쉘터 같은 거 있죠. 그런 느낌의 공간감이에요. 엄청 공간감이 좋다. 그리고 해가 들어올 때는 해가 들어오는 부분만 다시 닫아버리면 되니까 내부에서 또 해가 뜨거운 계절에도 지내기가 굉장히 선선하고 좋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부자재들 있죠. 세 번째 장점은 여기 매달려 있는 부자재들이 다 좋은 걸 썼어요. 전부 다 좋은 걸 썼어. 그리고 이너 텐트를 걸어주는 저 고리 같은 것도 제가 이때까지 써봤던 이름 있는 메이커의 텐트들마저도 저런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플라스틱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면 겨울에 깨질 염려가 있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저 플라스틱이 강성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연질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뭐 온도 차이가 심해도 깨지거나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이너 텐트를 칠 때 직관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바로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UX 측면도 굉장히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부자재들을 잘 썼어. 그리고 힘을 받는 부분에 전부 다 질긴 다이니마 소재를 다 깔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팩다운을 해야 되는 위치들, 그 다음에 웨빙을 당겨야 되는 위치들, 이런 데 있죠. 그때 다이니마가 다 돼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다이니마 까만색 흰 줄로 돼 있는 강한 원단, 그걸로 다 돼 있고, 에어폴 바닥 부분에도 또 더 떼어놨어. 스킨으로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만들었다. 그냥 설계할 당시부터 신경을 많이 썼다. 그냥 중국에서 막 만들어지는 텐트들 그냥 대충 카피해서 만든 건 아니고 생산은 중국에서 할지언정 인건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못 만듭니다. 중국에서 만들지언정 현장에 현장에 그 QC 하는 담당 직원이 있는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실밥 실밥을 아예 못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너 텐트나 이런 데 보면 실밥들이 좀 있거든, 정리 안 된 것들이. 실밥들이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게 붙어 있는 게 긴 거 하나는 발견했네. 그거는 이제 자르면서 안에 붙어 있던 것들이고, 그 외에 뭐 이렇게 박음질 돼 있는 부분에 실밥을 내가 따로 처리할 될 부분들이 어저께 텐트를 피칭하면서 하나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따지면 총 3가지. 바람에 강하다, 그 다음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부자재를 좋은 걸 쓰고 QC를 잘했다. 그래서 불량 같은 게 없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얘가 비가 올 때 이 소재가 플라이를 안 씌워도 제가 봤을 때는 비가 안 새요. 위에 부분에 지퍼 라인이 있기 때문에 플라이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 지퍼 라인을 덮는 천까지 더 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옆에도 보면 지퍼 틈새로 비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물 빠진 부분도 다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스커트도 길이가 한 15에서 20cm 정도 좀 길더라고요, 스커트가. 그러니까 이제 텐트를 피칭하고 나면 경우에 따라서는 들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들뜸도 많이 안 뜨게끔 스커트가 충분히 길어요. 그리고 스커트의 곳곳에 팩다운 위치가 또 다 있어. 그러니까 펄럭펄럭거리거나 하는 것들도 이제 안 펄럭거리게 밑에서 바람 안 들어오게 다 막을 수 있게끔 처리를 해놨습니다. 물론 팩다운 올 때는 이제 스커트 부분은 안으로 좀 넣기는 해야 돼요. 근데 그거 말고는 뭐 크게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퍼도 굉장히 좋은 지퍼 썼어요. 이게 YKK 지퍼인지는 모르겠는데 지퍼는 YKK 표시가 없고 그냥 위켄 트립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만든 지퍼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퍼를 여닫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잘 여달리고, 그리고 끝까지 밑으로 내렸을 때 얘가 텐션에 의해서 벌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벌어짐도 지퍼를 뒤로 딱 꺾으면 그게 멈추죠, 벌어지는 게. 그런 것들도 기능을 잘 동작하는 지퍼를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스킨 부분과 메쉬 스킨의 지퍼가 다른 걸 썼거든요. 메인 스킨은 장력을 강하게 받으니까 튼튼한 굵은 지퍼를 썼고, 그 다음에 내부 쪽에 처리되어 있는 메쉬가 붙어있는 쪽의 지퍼들은 얇은 지퍼를 썼어요. 부드럽게 잘 열리는 지퍼를 썼습니다. 그리고 폴대를 감싸고 있는 이런 것들도 지금 이중 안에 PVC, 얘는 PVC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TPU인가? 잘 모르겠어. TPU를 썼다고 그랬나? 하여튼 안에 있는 폴도 가벼운 폴을 썼어. 두껍기는 한데 가벼운 폴을 썼고, 그리고 그거를 한번 감싸놨고 한 번 또 감싸놨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감쌈 처리가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다 보면 파쇄석에 끓기거나 하면 찢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연에 다 방지를 해놨습니다. 자, 장점들 한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놨는데요.